음악방송 특유의 만들어진 꽁트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상황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진짜 많아.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약간 아성 씨 오다 넘어지셨어요? 우리가 지금 한 1년 넘게 동아리 활동하면서 연기하는 친구들, 우리랑 좀 약간 분야가 다른 친구들 올 때 긴장을 할 게 아니라 우리랑 분야가 조금 겹치는 그런 동아리 부원들 올 때 더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치. 오늘 오는 친구들이 뭐 한 친구는 라디오 방송을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한 친구는 심지어 음악 프로그램 은행장으로 이거 너무 위험한데? 활동을 하고 있어. 여기서 밀리면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입지가 위험해져. 아니, 저번에 승관이가 왔는데 이 눈이 정말 잘하더라. 보통이 아니더만. 정말 잘하더라. 우리 자리를 넘보려고 그랬어. 긴장감을 오늘 좀 가져야 되니까. 그럼 멘트할 기회를 안 준다?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래. 맞나 보다. 친구들아. 들어와. 아이고 반갑다. 성아, 상민아. 안녕. 아이고 반가워. 안쪽으로 와.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아이고 안돼. 그대로 내. 너! 일단 민이도 키가 더 컸네. 그죠? 경제도 오랜만이다. 반갑다. 반가워. 바로 나오네. 반가워. 상민이가 동갑이잖아 둘이. 그래. 맞아. 나는 4월생이더만. 너단이도? 난 2월생이지. 아, 2월생. 2월 1일. 4월생이야. 4월생이야. 2월 4월 따지는 거 웃기지 좀. 나 틀린 게 아니고. 아성이가 지금 데뷔한 몇 년 됐지? 내가 2004년도 데뷔라서 아니 일찍 데뷔를 했고 아니 물어본 게 진짜 너무 난 처음 봤을 때를 난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그대로여가지고 맞아. 물어봤어. 나는 공부의 신으로 봤어. 아, 진짜? 풀립이. 근데 그때 풀립이가 교복 입은 거랑 지금 너무 똑같아. 다행이다. 2000년생들은 공부의 신으로 기억하는데 조금 더 나이가 있으면 울라불라 블루짱이라고 올라블라 블라짱 몰라. 희대 명작이었지. 몰라. 다행이다. 우리 나는 알고 있고 몰라. 난 예전에 뭐 아성이 미니홈피도 들어가봤어. 때문에 맞아, 우리 네이트온으로 친구했잖아. 그거 없으면 조모임 못해. 맞아. 아니 상민이가 나 이거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사기캐 활동했었던 거를 나 진짜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무대를 진짜 다 찾아봤어. 그 명반을? 왜냐면 우리가 무대가 그렇게 많잖아요. 활동 기간에. 요새 보통 아이돌분들이 한 2주 정도 하시고 맞아, 많이 하면 맞아. 3주, 4주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번 했나? 3번? 아, 근데 꽤 많이 했어. 연예대상 때 한 번 하고 맞아. 그리고 더 시즌즈에서 한 번 하고 맞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게 끝이야. 조금 더 창피한 얘기. 좀 더 부끄러운 얘기 하자면은 나단이 스케줄 안 되면 이제 송진수 형이 와가지고. 나 대체가 가능했어. 근데 가사가 나단이가 할 수 있는 가사인데 우리 집은 동부이촌동 막 이런 거. 진우 형이 가서 하고. 아니 사기캐의 매력이 뭐길래 그렇게 맞았어? 난 이 춤이 너무 좋아. 그 이렇게 같이 이동하는 춤이. 이거. 나 진짜. 진짜 맞네. 너무 좋아. 진짜 맞네. 너무 반가워.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그래서 멤버로 들어오고 싶다는 얘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나단이 포지션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느슨내진 힙합 씬의 흑임자를 좋아할 수 있다고? 아니 못해. 아니 우리 최근에 친구들 근황을 찾아보니까 아성이가 알뜰폰 셀프 개통에 성공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난 아직 잘 모르겠어. 알뜰폰은 뭔지 알아. 아는데. 근데 그 셀프 개통에 성공했다는 게 뭐야? 나는 그동안 핸드폰을 유심을 바꾸면은 꼭 대리점에 가서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요즘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더라고. 좀 쉽진 않은데 막 컴퓨터로 해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야. 요금제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달에 14,000원. 대박이다. 너네도 바꿔. 아니 난 지금 되게 좀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한 게. 최소 6만 원이잖아. 난 진짜 되게 주제넘게 거의 제일 비싼 거 10몇만 원짜리 쓰고 여러 혜택 합쳐서. 이거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없나? 알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거. 그 알이 뭐지? 왜 그래? 알? 원래 좀 약간 알뜰한 편이야? 약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아 요즘에. 그래? 나 얼마 전에 얘기해도 되나? 포스 거를 처음 써보게 됐는데 내가 모르게 한 달에 돈 진짜 많이 쓰더라고. 알뜰폰으로 바꿔. 다 바꾸자. 내가 바꿔줄게. 근데 그거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 넘게 절약돼. 그러니까. 근데 요즘 또 뭔가 건강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복싱을 한다고 성민이. 그래. 이제 막 복싱 진짜? 근데 우리가 챙기긴 해야 돼. 맞아 챙기긴 해야 돼. 이제 진짜 어렵다. 꺾여 이제 꺾여. 그래 내가 말한 알도 거 모르고. 그거야. 꺾였다 그런다. 이제 꺾여. 그러니까 25살이 약간 이렇게 이런 거고. 맞아. 이제 6살부터 이렇게 된다니까. 안 돼 이게 진짜 그래 처리 안 안 돼. 된다는 거. 야 너무 등지고 있네 젊은 애들끼리 얘기한다. 맞아. 나도 그래. 복싱해야겠다. 복싱해야 돼요. 한지 얼마나 됐어 복싱은? 한 2주?
근데 리치가 기니까 그게 충분히, 할만 나겠다. 혹시 재밌어? 근데 지금까지 한 걸로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추천. 난 했었어. 아, 진짜요? 나는 중학교 때 이제 한 1년 정도 했는데 나는 아까도 내가 리치 얘기한 게 네. 난 별명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티라노사우루스였었거든. 이유는 몰라. 아성이는 요새 뭐 요리에 빠졌다면서? 작년 초에 운이 좋게도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랑 같이 예능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난 사실 막 음식에 막 이렇게 집착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번 그 셰프님의 음식을 먹어보니까 너무 입맛이 높아진 거야. 기준이. 미국에 계시니까 또 먹을 수 없으니까 내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다가 이제 요리에 재미가 생겨서 흑백요리사 시즌2도 재밌게 봤고 아니 커피도 뭐 직접 생도 내려서 볶을. 맞아. 내가 실수로 커피 콩을 사야 되는데 생두를 사버린 거야, 모르고. 그래서 커피 마셔야지 이러고 열었는데 하얀색 원두가 들어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 그냥 집에서 볶아도 된대. 진짜. 뭐 냄비에다가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진짜로? 근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다 집에서 이렇게 정말? 볶아서 먹는데 네.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맛이 나? 약간 김치를 사 먹느냐 아니면 집에서 겉절이부터 가서 먹느냐 그런 차이처럼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너무 신선하고 너무 맛있고. 근데 상민이가 야구를 또 좋아한다는. 아 그래? 진짜 좋아요. 집에서 계속 야구만 봐. 진짜? 다시 보기도 보고. 지금은 약간 심심하겠네 지금 이제 너무 시즌이니까. 심심하고. 어디 팀 응원하는지 물어봐도 돼? 나는 팀이 2개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는 안 되는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근데 그럴 수 없는 거 아는데 원래는 이제 고향이 청주여서 충청도야? 충청도예요. 하나이글스를 좋아하거든? 하나이글스를 좋아하는데 얘기 계속 괜찮아. 괜찮아. 작년에 어마어마했지. 하나이글스 좋아하는데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 오게 되면서 이제 약간 내가 살고 있는 데가 바뀌었으니까 한번 경기를 잘 즐기고 싶어서 LG로 가보자. LG 트윈스로. LG 트윈스를 가보자 하면서 하나를 이제 좀 배신을 한 거지. 그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LG 트윈스로 약간 마음이 좀 갔어. 가있. 그래서 이제 유광잠퍼 사서 이제 들어갔지 혼자. 응원을 열심히 해서 정규 시즌을. 근데 이제 하나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만났잖아. 근데 LG가 이겼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럴 수 있는. 난 야구를 잘 몰라가지고. 그럴 수 있나? 그러니까 복잡한 감정이지 사실. 복잡한 감정이야. 이거 되게 약간 아직은 진짜 하나가 있구나 안에. 마음속에 있구나. 마음속에 있구나. 너 이러다가 만약에 광주에서 뭐 촬영 한 6개월 정도 하면 너는 또 비하만 하겠다? 뭐가 이렇게 얘가 나다이는 그렇지. 나다이는. 갈 때인데 나는 이거 기아. 나는 기아지. 왜냐면 기아야. 우리 학교가 또 얘기해도 되나 이거?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제 동성고는 이제 우리가 뭐 양현종 선배님도 계시고 뭐 우리가 또 도영이도 이렇게 다 이렇게 도영이. 도영이도 있지. 전화해? 그럼 앞으로 지향점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하나로 가려고. 다시? 근데 이게 약간 그래서 말 잘 안 해. 이런 이거 부분이 있어서. 그래야겠다. 이거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는 사실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거는 진지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좀 예의 없다고 많이 하실 거야. 일단 다 끝나고 회사랑 이야기 한번 더 나눠보고 일단은 가평 보내달라고 한번 해봐봐. 그러고서 고민을 좀 해봐. 아성이가 뭐 우주 갈 날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맥락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웬만한 건 다 해봐가지고 이제 우주에 가보고 싶다? 약간 그런 거야. 그래? 내가 되게 차분해 보이지만 익스트림한 걸 되게 좋아해. 그래, 뭐 좋아해? 놀이공원 너무 좋아하고 번지 점프도 좋아하고 스카이다이빙도 좋아하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꼭 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진짜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스카이다이빙을 해도 그때 했던 그 느낌이라서 이제 나는 뭘 하면 도파민이 생성될 수 있을까 해봤는데 우주 가는 거밖에 없을 것 같아.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익스트림한 건 뭐였는데? 최근에 처음 해본 것 중에 경비행기 운전을 해봤어. 그게 이제 일반인도 면허 없이도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얘기하니까 타고 싶다. 스릴을 즐기는구나. 스릴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제는 우주 갈 거만 남았다 정도. 계획을 좀 짜놨어? 아직 이제 돈을 모으고 있어. 어느 정도 모아야 돼 근데 우주 가려면? 내가 듣기로는 한
그 여행을 갔다 오는 게 10억 정도래. 편도 왕복? 편도는 없지 참. 편도는 이제 그거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제가 알뜰폰 쓰면서 열심히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기를 이제 알겠다. 그럼 써야지. 맞아요. 상민은 어떤 거야? 상민도 약간 스릴이나 익스트림 이런 거 좀 즐기니? 난 진짜 안 좋아해. 나도 무서워하고 엄청. 우리 동아리 남자애들이 다 나는 진짜 절대 못해. 나 절대 못해. 나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거랑은 되게 좀 안 어울리는데 지금 라디오 북클럽 고화성입니다를 진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교양 프로그램을 또 솔직히 평생을 인터뷰를 당해보기만 했지 해보는 거는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또 새로운 시점이 생기는구나. 그동안은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내가 느끼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둘은 물어보는 직업에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맞지. 물어보면 꽤 재밌잖아. 나는 재밌어. 그래 나 지금 되게 참고 있어. 그래? 빨리 물어봐. 근데 또 아선이가 진행 버릇이 또 생겼어요, 요즘. 이제 방송 시간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한 이야기가 좀 길어질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여기서 자르고 싶은데 좀 루즈해지는데 이런 게 실생활에서도 친구를 만날 때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고쳐야겠다. 근데 이게 그 방송국 라디오니까 우리 사실 유튜브나 이런 건 좀 자유롭게 한 다음에 맞아, 나중에 맞아. 편집하고 그러면 되는데 여기 네. 광고 들어가는 시간도 있고 이게 뒤가 사실 맞아, 너무 맞아. 닫혀 있어가지고 맞네. 더 여기서 근데 모르겠다. 게스트분은 그거 모르고 계속 말씀하시면 그거 내가 끊는 것도 맞아.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 그럼 노하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는 중간에 뭔가 이렇게 바로 다음이 광고야. 근데 말을 계속해. 그러면은 저는 뭐 보여드릴까요? 제가 사실 이게 콩고에서 올라왔는데 사실 너무 재밌는 거 대한민국 너무 네 이렇게 하면서 저 아직 안 끝났네. 그러면 끝난 얘기는 2부에서 2부에서 알겠네. 알겠습니다. 레도하고 우리 좋습니다도 많이 하죠. 안 좋으면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 근데 나 되게 공감 많이 되는 게 사석에서 나도 모르게 그거 친구들한테 맞아. 새해 계획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나올 때 있어. 최근에 어떻게 지냈어? 맞아. 그리고 이제 상민이도 MC를 하고 있잖아. 진행하고 싶어. 넘겨가.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MC가 있잖아. 맞아, 나도 MC를 하고 있고, 나도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꽤 오래 했어. 그랬구나. 네. 생방송이어서 더 또 많이 떨릴 것 같은데. 너무 처음에 너무 떨리더라고. 진짜 너무 떨리고. 그래서 아까 병재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공감하는 거. 네, 좋습니다를 진짜 많이 해. 그냥 진짜 한 인터뷰당 네, 좋습니다를 한 4-5번 하는 것 같아. 좋은 거지 뭐. 네, 좋습니다. 또 이게 사실 그 음악 방송 특유의 만들어진 꽁트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살짝 주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처럼 그런 거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맞아. 와 저거 어떻게 생방에서 다 하실까라는 생각 들기도 해. 약간 이제 그런 상황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진짜 많아.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약간 아성 씨 오다 넘어지셨어요? 그런 거는 뻔뻔하게 해야 돼. 그런 거? 무대 하셨던 분들이랑 또 이제 카메라 연기하셨던 분들이랑 되게 얘기 많이 하는 게 연기할 때는 카메라를 보면 안 되는데 또 이제 무대에서는 또 막 카메라를 봐야 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도 차이점 같은 것도 느껴봤어. 그래서 내가 그 MC 처음에 신고식 같은 거 할 때 이제 무대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엄청 많더라고. 근데 이게 딱딱 켜질 때 그 시선을 딱 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많이 떨렸어? 많이 떨렸어. 그래서 나는 그 오마이걸 어떤 무대였었어? 오마이걸에 살짝 설렜어. 살짝 떨렸어. 약간 살짝 개사해서 그 전에 같이 했던 친구가 문자가 왔어. 은채 친구가 오빠 혹시 살짝 설렜어? 살짝 체한 거 아니냐? 얼굴 너무 경직했는데. 소화불량처럼 보인다. 살짝 개했어나. 그랬어. 오빠 살짝 취해서 잘 봤어. 이러더라고. 아니 아선이가 그 시정방이라는 작업실이 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시정방? 그 드래곤볼을 보다가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는 수련 공간 이름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근데 내 작업실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진짜 한번 들어가면은 집중을 너무 잘 하게 되는 거야. 집에서는 대본 봐도 누워서 보고 딴짓도 하게 되고 이러는데 내 작업실을 만드니까 여기서는 정말 시간과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구나 해서 시정방이란 걸 짓게 됐어. 거기 안에 아성이만의 컬렉션들이 좀 있다고. 맞아. 시정방에? 시정방에. 나는 조금
길게 얘기를 하자면 어. 괴물이란 영화를 촬영할 때 내가 그 영화 속에 영정 사진이 등장해. 있지. 근데 그거를 선물로 주신 거야, 영화팀에서. 근데 중학생 때 사진을 영정 사진으로 갖고 있는데 약간 기념품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촬영하면서 눈여겨본 것들 조금씩 갖고 오고, 예를 들어서 설국열차 찍을 때는 그 크로놀이라고 소품인데 그거는 뭐 쓸데가 없잖아. 그걸 엄청 많이 만들어. 그런 거 이제 하나씩 챙기는데 그거를 이제 모아두다 보니까 작품이 많아지니까 콜렉션이 되더라고. 그 설국열차 크로놀 말고 또 우리가 알만한 거 또 혹시 있어? 소품? 아, 회사원 역할을 맡으면 사원증을 꼭 챙겨. 삼진그룹 지금 사원증이 한 5개. 회사원 역할을 많이 해서 했으니까 우리 동아리방에서 뭔가 가져갈 만한 우리도 뭐 있어? 많아. 받은 거 있어? 진짜? 받은 거 있어? 아니 뭐 주겠다는 거 아닌데 일단 봐봐. 난 저 슬레이트. 귀엽다. 저거 귀엽다. 뭐 저거 정도면은 사실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아성이가 이렇게 얘기는 해놨지만 아성이 의심하는 건 아닌데 우리 녹화 끝나도 카메라는 계속 켜놓고는 있을게. 상민이가 촬영장에서 막 계속 돌아다녀? 나는 엄청 돌아다니긴 해. 대기실에 안 있고? 잘 안 있어. 그래서 막 뭐 연출부분들이 뭐 이제 부르면 나오라고 뭐 이렇게 좀 약간 그 압박하는 줄 아시고 재촉하시는 줄 알더라고. 내 거 빨리 찍으라고. 나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닌데 계속 그럴 돌아다니니까 수 계속 있지. 어슬렁 되니까 왜 그러는 거냐고. 그래서 저 정말. 이해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현장에서도 거의 그냥 계속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누나 찍을 때도 그렇고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었어 그냥. 진짜로? 그게 약간 아직 궁금하고 막 뭐 다 보고 싶고 막 그런 건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 현장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 이번에는. 너무 좋았어. 그래? 이번 현장 진짜 몰래 보고 싶고 누나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싶고. 다른 분들 연기하는 거. 궁금하고 그리고 가열해 한다고 해야 되나 내 스스로 뭔가 거기 차나 대기실에 있으면 좀 뭔가 이렇게 내 스스로 좀 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이제 약간 이렇게 텐션을 갖고 있는 느낌. 맞아. 너 체력을 좀 약간 더 이제 길러야 될 필요도 있겠다. 계속 좀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려면. 혹시 계속 해야겠다. 맞아. 아니 사실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 감상 동아리인데 둘 다 넷플릭스 좀 재밌게 본 작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상민이는 혹시 뭐 있어? 나 넷플릭스 솔로지옥 좋아하고. 이거 나올 때쯤이면 이번 시즌도 나왔겠다. 맞아. 그래서 이번 시즌도 되게 기대하고 있고 내가 나오는 은혜하는 도정님아라는 은혜한 도장님아. 보고 있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잘 보고 있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너 최애가 이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거 이끌어내려고 했었거든. 그래요? 그게 나올 때까지 뭐. 그 최애라고 얘기를. 맞아. 내 최애. 그래서 누나한테도 말했고. 그리고 이 아성이 누나가 마지막에 시원한 표정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걷는 씬이 있는데 난 그 씬이 진짜 너무 좋아. 그거 찍을 때 진짜 좋았어. 진짜? 난 100명이랑 같이 걸어가는 게 그렇게 신나는 일인 줄 알았어. 너가 도파민을 좋아하네 또. 그런가 보다. 그것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야. 맞아. 그래서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그 구성균님과 이제 하정우님이 이제 들어가자 하면서 막 행진을 막 올라가는 거. 네, 음악 아직도 나오고 짜릿했구나 어쩔 때도. 짜릿했어. 진짜. 아성이는 로마 재밌게 봤었다면서. 로마 어떤 작품이야, 로마? 알폰소 쿠아론이라는 그래비티 찍으신 감독님인데 이거야 흑백 영화인데 나는 이게 넷플릭스의 최고 작품이라고 생각해. 진짜로? 오리지널 작품 중에서도 너무너무 재밌어. 내 인생 영화. 진짜? 나 항상 봐야지 하면서 시도를 못 했었는데. 막 그런 영화들이 있지. 근데 다 넷플릭스에 있더라고. 다 있어. 아니 아성이가 그 괴물이 영화 데뷔작인가? 그거 처음에 이제 제의 받았을 때 이미 사실 봉준호 감독님은 살인의 추억으로 거의 이제 최고의 감독님이셨고 엄청난 대작에도 들어가는 건데 뭐 출연을 거절했었다는 이야기가. 나는 사실 살인의 추억을 나이가 안 돼서 못 봤었고 얼마나 대단하신 감독님인지 몰랐는데 시나리오를 보니까 한강에 빠져야 되는 거야. 그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봐봐, 저 이제 빠진다. 빠진다. 그래 저러고 빠진다. 우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퐁당 빠지는데 맞아 요 장면. 근데 이게 이렇게 빠져. 또 위험하게 오리배 바로 옆으로 빠져. 근데 저건 사실 CG였어. 그랬어. 근데 아무튼, 이제 가장 궁금한 거 한강에 직접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안 들어가도 된다. CG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했는데 이제 촬영 한 10일 정도 전에 미안하게 됐다.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한강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은 있지 않아? 한 번씩은? 나는 없으니까 둘이 대답해. 난 그래? 없었어. 아니 그랬어? 뭔가 있지 않나? 가끔은.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여기 한강에 앉잖아. 여기는 얼마나 깊을까? 이 바로 맞아 앞에. 맞아. 그런 이 정도는 게 있어. 상상. 근데 진짜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물고기가 너무 많았어. 진짜? 아 그래? 나는 좀 중턱에 중간에 들어갔는데 발목 사이로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기억이 가장. 처음에는 좀 그 싫었었던 거잖아. 한강 들어가는 게.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또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때부터 또. 이제 도파민 인생이 시작이었거든. 아 괴물 때부터. 맞아. 무조건 영정 사진도 도파민이구만. 받고. 아니 그 이후로 이제 또 설국열차에서도 또 봉준호 감독님과 함께 했는데 이게 뭐 멀미가 많이 났었어? 왜냐면 그 설국열차는 계속 달리는 설정인데 지하철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덜컹하면서 약간 양옆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 그렇게 움직이도록 세트장을 만든 거야. 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그래서 나는 기차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멀미라는 걸 몰라야 되는데 너무 멀미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안 난 척하고 그래서 기차에서 딱 내리면은 땅이다. 이런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있으니까. 원래는 좀 멀미하는 편이고 쉽지 않았겠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장면을 알프스에서 찍었어? 맞아. 근데 좀 이 영화 촬영이 너무 잔인한 게 설국열차 전체를 거의 순서대로 찍었거든. 꼬리칸으로 시작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순으로? 걸 순서대로 찍었는데 가장 마지막 장면을 가장 처음에 찍었어. 왜 그러나 몰라. 근데 이해는 가. 왜냐면 이제 기차 밖으로 나왔을 때 온 세상이 눈이어야 되는데 2월에 그걸 빨리 찍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눈이 녹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걸 진짜일 때 담자 해서 저는 자신 있어요. 이러고 이제 진짜 세상에 정말 이 지구상에 나와 이 꼬마애만 남았다. 막 몰입을 하고 딱 액션하고 눈을 떴는데 저 알프스 산 꼭대기에서 어떤 사람이 우후 하면서 신나게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거야. 세상이 끝인데 이제 사람이 살고 있어. 보다 곰 한 마리 정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다가 못 붙여가고. 못 붙잡하고 그랬던 기억이. 그분은 그냥 거기서 개인 레저를 즐기시는 분이셨는데. 근데 성민이가 그 새벽 2시에 신데렐라에서 재벌 3세 역할을 위해서 1,500만 원 들여서 맞춤 수트를 맞아. 나 이거 팔이 안 맞아가지고 팔 때문에 그 돈을 들여서 이렇게 팔이 왜 안 맞아? 이게 팔이 너무 길어서 안 맞아. 불쌍하다 불쌍해. 1,500만 원 벌었다. 네, 저는 벌었다. 아니 그래서 그거 한다고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맞춰야 된다고. 근데 한 10벌을 맞춰야 된다고. 진짜? 계속 모든 의상이 다 수트니까 그래서 너무 우울한 거야. 이제 이거를 제 사비도 좀 드려야 되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 진짜로. 근데 너가 약간 재벌이나 좀 도련님 역할을 많이 했어. 어떤 식으로 준비했어? 우리도 사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없으니까. 않으니까. 맞아. 그냥 나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했던 로코 그런 재벌을 많이 봤어. 뭐 킹더랜드나 김비서 왜 이럴까 형들이 했던 그 레퍼런스를 좀 따라하려 했던 것 같아. 구준표 보고 하고 싶어. 제일 유명한 재벌이야. 구준표 우리 재벌로는 라면 같은 거 처음 봐. 오뎅이었나? 오뎅 오뎅 먹방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어. 안 먹어봐가지고. 멸치 보고 이건 뭐야? 우리 집에 제일 유명한 재벌. 제일 유명한. 그거 레퍼런스 한 방에 끝나. 그러네. 그거 봤었어야 되네. 아쉽네. 아쉽다. 아성이가 한국이 싫어서 나 그것도 원작책도 너무 좋아해. 재밌어. 근데 영화도 너무 재밌게 봤고 요거 근데 뉴질랜드에서 촬영하다가 어떤 이제 외국인 어르신께 감동을 맞아. 받았었어? 정말 예상치 못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내가 뉴질랜드에서 모든 걸 다 잃고 길에서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장면이 있었어. 카메라가 굉장히 멀리서 찍었어. 한 100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찍고 있는데 내가 길에 앉아서 막 이렇게 우니까 어떤 할머니가 들어가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스태프분이 막았어. 이 촬영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울고 있잖아.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야. 그래서 울다가 너무 감동해서 감동이다, 진짜. 더 눈물이 났던 거야. 촬영하는 줄 모르고 어떤 일이 있길래 이렇게 좀 슬퍼하나 해가지고. 그때 임시완님 나왔을 때 한국이 싫어서 재밌게 봤다고 언급해줬던 거 봤었어. 내가 그랬나? 헐. 내가 그랬어? 무슨 얘기하다가 그게 한국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뭐 재밌게 본 거 있냐 했는데 나는 한국이 싫어서 재밌게 봤다. 재밌게 봤. 장강명 작가님에서도 너무 재밌게 영화도 다 재밌게 봤었고. 근데 평소에 아성이는 이제 화내는 연기가 좀 어려웠는데 한국이 싫어서 관객 반응을 보고 좀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이제 평소에
높은 데시벨로 말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제 연기를 화내는 장면, 소리 지르는 장면 할 때 이제 이게 실제와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고 좀 자신이 없어 솔직히. 근데 이제 남자친구한테 막 해코지하는 장면인데 그거를 남성 관객분들이 보시고 PTSD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한 거지. 잘한 거지. 인정이지. 그러니까 내가 봤던 장면이다라는 거지 관객분들의 입장에서는. 맞아. 나도 이렇게 당해본 적 있어. 이런 그래서 아 내가 못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자신감을 얻었어. 상민이는 성남대군에 오디션만 4번 봤다고? 맞아. 오디션 꽤 길게 봤어. 그거는 왜냐면 신인 남자 배우들이 엄청 많이 하고 싶어 했고 그랬겠지. 엄청 또 좋은 작품이고. 그치. 그리고 역할도 내가 했던 성남대군뿐만 아니라 좋은 역할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많이 봤었어. 친구들이랑 다 같이. 그 작품 안에서도 막 세자듀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세자듀스가 어떻게 보면 있었어. 진행되고 어, 있었던 맞아. 거네. 사학이는 말도 많이 탔겠다. 맞아. 너 근데 동물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해. 진짜 무서웠는데 이악 물고 탔어. 하고 싶어가지고. 잘 타야 되니까. 동물 어떤 동물을 무서워? 맞아. 내가 달린 거 다 무서워해? 응. 나 그 강아지도 좀 무서워. 강아지를 무서워해? 나도 강아지. 강아지 무서워. 진짜? 어. 근데도 어떻게 또 말 타는 역할을 잘 소화를. 고양이도 무서워. 했네. 상민이가 은혜하는 도정님에서 또 대군 역할이야? 너 주로 재벌 도련님 대군 뭐 이런 걸 많이 하네. 사극에서도. 그 성남대군 때하고는 어떻게 좀 차별점을 뒀어? 아, 성남대군은 좀 되게 더 진지하고 약간 묵직한 그런 씬들도 많고 그런 씬이 위주였는데 이번에 은혜한 도정님와는 조금 더 능청맞고 좀 한량스럽고 약간 성남대군 때랑은 또 다른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오긴 해. 그래도. 지금 사극이랑 현대극이랑 좀 어떤 게 더 힘드니? 나는 점점 사극이 계속 편해지는 것 같아. 아, 그래? 사극이 하다 보니까 그게 계급이 높아서 그래. 그래. 계급이 높으면 처서가 있잖아. 그리고 의상도 머물 곳이 있고. 맞아. 말도 계속 타고 편 누가 끌어주고 끌어주고. 그런 거부터 아성이도 사극 뭐. 나도 한 적 있어. 한 것도 사실 사극이고. 그치. 배우들끼리 뭐 사극을 찍는다 이러면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계급이 어떻게 돼? 그러면 나는 공주야 이러면 좋네. 편하겠다 이런 얘기. 이번에 우리 동아리 아성이랑 상민이가 또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왔는데 어떤 작품인지 한번. 우리가 이번에 들고 온 거는 파반느라는 작품이야. 파반느. 여태까지 본 멜로 영화랑 결이 다른 아주 새로운 그런 멜로 영화가 될 거야. 새로운 결의 멜로 영화. 그래서 내가 예고편을 살짝 가져왔거든. 같이 한번 봐보자. 왜 달려왔어요? 걸어와도 괜찮은데. 누구예요? 공룡 봤구나? 공룡이요? 공룡 만난 것처럼 사람을 한 번에 줄게 만드는 아우라가 있달까? 그 해 여름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요? 이정 씨도 나한테 잘해줘요. 그럼 돼요. 맨날 뭘 그렇게 써? 청춘들 이야기요. 왜 달려왔어요? 걸어와도 괜찮은데. 맞네. 2월 22일 공개 이렇게 나왔고. 어때? 너무 좋고 일단 우리가 바로 지난번 동아리 찾아온 친구들도 백화점이 배경이었는데 백화점이랑 사실 되게 다른 느낌의 백화점이고 근데 백화점에서 둘이 뭐 어떻게 만나게 된 각자 캐릭터를 한번 소개 소개를 좀 해줘. 우리가 만나게 된 백화점에서 나는 경록이라는 친구인데 경록. 어떤 상처로 인해서 표정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리고 사랑도 잘 모르고 약간 무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 근데 백화점에서 우연히 미정을 만나면서 점점 표정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빛을 본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용기도 생기고 그러면서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인물이야. 아성이는 미정이? 나는 미정이라고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건품장이 있잖아. 거기서 물건을 정리하는 아주 지하에만 있는 친구라서 이제 마주치면은 온몸을 굳게 만든다. 이래서 공룡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되게 그늘처럼 살아가던 여자가 어느 날 경록과 요한을 만나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고 빛을 품게 되는 그런 이야기.
사실 파반느가 이제 미정, 경록 그리고 요한의 이야기인데 오늘 자리에는 없지만 이제 또 변요한 배우가 연기한 그 요한이라는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해줄래? 요한 또한 이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좀 미스테리한 남자야. 나이도 모르고 출생도 모르고 근데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야 겉으로는. 그리고 경록의 고민을 듣고 경록과 친구가 돼서 미정과 이어주는 큐피트 같은 큐피트 역할을 역할을 전해주는. 해서. 근데 내가 좀 이거 보면서 내 눈을 좀 의심했는데, 그러니까 아성이가 한 얘기야. 기억 잘해야 돼. 그러니까 변요한 배우님을 보면서 병재가 보였다고. 맞아, 내가 한 얘기야. 솔직히 예고편 보면서 못 느꼈어? 아니 나도 그 생각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근데 나도 수염. 수영. 아니 나도 노란 머리였던 맞아, 시절이 예전에 있었었고. 노란 아니 그게 2주 연속이라 좀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 그 레이디 두아라는 작품으로 이준혁 배우님하고 신하선 배우님이 나왔었는데 네, 이준혁 형한테도 약간 내 좀 추구미 느낌이 있어. 너무 멋있잖아. 근데 변요한 형도 내가 너무 좋아하고 약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인스타에도 내가 좀 잘 나온 셀카들 이렇게 한 5장 하고서 중간에 변요한 형 사진 하나 넣고 한 6번째 내 거 다시 듣고 이런 난 스스로 그냥 혼자 내용 증명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또 보니까 아성이가 이거 파반너 준비하면서 본인의 가장 어떤 어두운 모습, 싫어하는 모습을 좀 꺼내려고 준비를 나는 주로 좀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아온 것 같아. 좀 부족하더라도 올곧고 올바름을 향해 나아가고 좀 꿋꿋한 소신 있는 이런 역할을 많이 맡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좀 착각을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 사실 아니거든. 근데 이 미정을 앞두고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그동안 저 깊이 덮어두었던 내 모습을 다시 꺼내서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이제 꺼내니까 마음은 편하더라. 그래서 자유롭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 상민은 여태까지 했었던 연기들보다 좀 약간 좀 톤 다운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던데. 맞아. 나단이랑 병재가 말했듯이 연하남, 재벌, 대군. 그동안 그동안 미소가 많고 애교가 많고 약간 예쁜 뭐 역할을 많이 해왔었는데 파반느 시나리오로 받고 대사를 읽는데 그냥 내 평소의 말투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그래?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그게. 근데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약간 고독한 늑대가 있는 것 같은 거야. 고독한 늑대? 고독한 느낌. 너 동물 무서워한다며. 무서워하지 마. 스스로 그러니까 고독한 늑대가 있나? 내가 원래 이렇게 고독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빠져서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좀 감독님보다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 경록이는 이렇습니다. 진짜? 근데 엄청나다 자신감이. 경록이는 이럴 겁니다. 이런 걸 좀 많이 어필을 했었어. 처음에는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했는데 감독님이 그걸 되게 존중을 많이 해주시고 맞아. 어느 순간부터 날 엄청 믿어주셔서 야 멋있다. 그게 진짜 나는 너무 감격스러웠어. 이종필 감독님하고는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야, 아성이는? 나는 2번째야.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 사실 파반느로 만나고 나서인데 이제 파반느라는 영화를 같이 준비하다가 이제 미뤄지고. 그래, 시기가. 이종필 감독님이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 아저씨라는 영화에서 이제 급식 받아가면 너 아저씨 봤지? 아저씨 봤어. 아저씨 봤어. 그 형사 중에 이제 약간 후배 형사인데 급식 받으면 오늘 살인 사건이 없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뭐 상민형 무릎 아작 났고 아작 났어. 이렇게 연기하시는 분이 있어. 되게 개성파 연기 잘하시는 황병국 감독님과 더불어서 약간 연기 잘하는 맞아 감독님. 맞아. 근데 감독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진짜? 연기 되게 잘하잖아. 맞아. 상민이는 파반느에서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연기를 했어야 했다며. 맞아. 첫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아니면은 좀 뭐 좀 상상했었던 다른 뭐 것들이 있어? 경록 입장에서. 근데 경록이는 이게 처음에 사랑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 같고 알아가는. 원래는 그런 관심이 없는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또 민정 곁에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갑자기 쇼핑부터 들어주고. 근데 서툰 부분이 불쾌하게 다가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 감독님은. 근데 상민이는 파반느 편집본을 보고 감독님한테 좀 세련되게 편집을 했다고 했다. 아니 이게 감독님이 작업실에서 보여주셨거든. 딱 물어보는 스타일이잖아. 맞아. 딱 어때 어때? 어때? 이렇게 하는데 너무 딱 뭔가 말을 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너무 좋으니까. 너 일단은 너무 좋았구나.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때? 어때? 그래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
아 세련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구나. 맞아. 근데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지 감독님한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한번 해봐봐. 어땠어 처음에 감상이? 후반부로 갈수록 씬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러니까 감독이 좀 넘쳐요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감정이 넘친다. 넘쳐요. 좀 줄여야 될까? 덜어내야 될까?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 많이 들으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엄청 맞아. 굉장히 열려 있으신 분이고 스태프분들한테도 항상 의견을 물어보시고 그런 분이죠. 상민이는 이제 촬영 동안 감독님이랑 척붙어 있었다며? 맞아요. 계속 같이 있었어? 감독님이랑 같이 거의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사무실에 가서 감독님이 이제 준비하실 것도 많으니까 새벽에 이제 시간이 되셨거든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면 이제 그냥 경록 타임이야 그때는. 그러면 3시간 동안 감독님은 아침을 먹으면서 같이 리딩도 하고 그리고 감독님 앞에서 미정을 해줘. 아, 감독님이 그래 해주셔. 와, 근데 진짜 멋있다. 그 감독님 진짜 너무 좋아. 감독님 그리고 미정도 해주시면서 조그마한 카메라를 가져오셔서 날 찍어주셔 직접. 그래서 사무실에서 움직이면서 같이 해보는 거야 둘이.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래서 그 작업 한 2달 정도, 3달 정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촬영장 갔는데 그냥 이미 너무 편한 거야. 도움이 진짜 많이 됐겠다. 연습을 너무 계속 그냥 편하게 하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 대사나 뭐 이런 순간들 있으면 하나씩 얘기 들어볼까? 나는 파반느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 경록이랑 미정이와 대화하는 장면이야. 미정이 경록한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요? 그러면 나는 미정 씨도 나한테 잘해줘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다시.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정 씨도 나한테 잘해줘요. 그럼 돼요. 이 대사가 나는 리딩할 때부터 막 너무 눈물이 난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나의 어떤 지점을 건드리는 걸까 해봤는데 나는 사실 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호의를 받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게 부담스럽기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응당 대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사랑은 대가가 없는 거잖아. 조건이었고. 그거를 너무 순수하게 경록이 말해주는 것 같아서 촬영하면서 오래 우는 장면이 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요 이러고 혼자 막 뛰다가 오고 그랬어. 맞아요. 어떤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찐따가 건드려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너희 촬영 비하인드 영상을 좀 가져왔거든? 메이킹을? 메이킹을 같이 한번 보자. 여기가 그 지하 주차장? 맞아. 아 이렇게 찍었구나. 나 진짜 타기도 했고. 백화점이 사실 문 닫을 시간에 찍어야 돼서 아 진짜? 밤새서 찍었는데 이제 지하에 있다가 딱 나오면 해가 뜨고 이랬던 기억이 참 많이 있어. 감독님이다. 카메라 넘어? 그러니까 미정 상민이를 너무 좋아하셨어. 아 그래 이정수 내가 감독님이? 고민이 있어서 감독님 오늘 뭐 하세요? 그러면 나 상민이랑 있을 거야. 나 되게 질투했어. 컷! 이게 미정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야? 맞아. 피디님이랑 촬영이 좋다 그러고 나는 어떻게 갑자기 예뻐졌지? 예뻐요? 안 되는데. 지금 약간 이거 판넬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뒤에 좀 숨어 있었던 거야 미정이는? 왜 숨어 있는 거야? 둘이 첫 만나는 장면이지? 판넬을 옮기고 있던 중이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뒤뚱뒤뚱 어둠 속에서 옮기다가 경록이 스쳐 지나가서 돌아봤을 때 미정보다 먼저 판넬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장면인데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바느라는 소설 원작 속에서는 이 여자 주인공의 외모가 주된 주제야. 근데 이제 영화로 각색하면서 그거는 다 지우고 이제 미정의 음울한 내면에만 집중을 했는데 사실 내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과는 조금 색다른 모습이잖아. 그래서 저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 제대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싶은데? 파반네가 언제 공개되지? 파바느는 2월 20일 날 2월 2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돼. 와. 근데 우리가 조금 그래도 넷플릭스 감상 동아리니까 미리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 특혜를 또 받아야지. 그래서 좀 미리 좀 같이 볼 수 있나? 오케이. 알겠어. 불 끄고 보자. 오케이. 방향상 딱밤이야. 근데 나한테도 그랬다? 누나 한번 진하게 할게. 아 상민이가 그랬다고? 안 돼. 감독님 만나러 계속 뒤에서 와성 화이팅 계속